이번 문제는요, 2020년 11월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의 제목 문제를 어려워한다 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밑에 보기를 보니까 한 번씩들 다 나와봤던 단어들이 위에서 언급이 된 것 같거든. 언급된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가 보기를 찾는 게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그냥 해석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해석을 하면서 여기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중시 여기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중복적인 얘기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in government, 정부, 법, 문화, 그리고 일상의 매일의 상호작용이 이게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에서 라고 하겠네요. 전면구니까. 근데 얘들아, 누구와의 상호작용이냐 하고 봤더니 beyond family, 가족들을 넘어서서, 그리고 여기는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서 일상의 매일 상호작용에서 아직까지 주어 안 나왔습니다. 자,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요거 중요하죠. 얘가 주어고요.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A language. 이거예요. 언어는 큰 도움이 된다. 어디에 도움이 된다? 상호적인 신뢰에.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언어는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되는구나. 요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 하고 봤더니 자, 널리 이해가 되고 폭넓게 이해가 된다는 건 나도 이해돼, 너도 이해돼.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지는 언어. 그냥 언어가 아니라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된 언어.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널리 이해되고 이렇게 널리 이해가 되고 그리고 명확히 표현된 언어는 상호 간의 신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온전히 이해했다면요. 이 내용 가지고 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deal with이 무슨 뜻이에요? 다루다란 뜻이죠. 그럼 얘들아, 재산을 다루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얘들아, 심지어 일상적인 교환 있잖아요. goods and service.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예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교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컨트랙트 사실 계약은 저 이거 살게요. 그래요. 그럼 우리 계약서 써요. 결국 또 뭐예요? 어떠한 상품 간에 또 계약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쵸? 이렇게 재산, 이런 것들을 다룰 때예요. 컨셉, 개념과, 자, 여기도 중요하죠. 개념과, 그리고 여기 있는 설명이 need to be,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단어에 그냥 넘어가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need 보이세요? need to 동사원형이라고 하면 그 스니가 나 여기 강조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핵심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얘들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개념이랑 설명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애매모호하지는 않아야 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어이구야 세상에, 여기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언어가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런 언어, 명확하게 표현된 언어, 그 언어가 즉 이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모호하지 않게, 이런 언어는 필수적입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 윗문장과 아랫문장은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중에서도 어떤 언어?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모호하지 않은 그런 언어. 이런 언어는 어떻게?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거죠. 근데 어디 필수적이라 그랬죠? 상호 신뢰관계. 선생님, 위에만 상호 신뢰관계라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고 교환을 할 때도 상호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당근, 고고 있잖아요. 그 거래하는 거. 거기서도 우리가 거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상호 간의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거래를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언어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해가 will arise,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얘들아, 여기서 if가 나왔죠. if는 오해가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거에 대한 예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full communication 하면 어떻게 완전한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뭐를 누구와 함께
potential counterparty라고 했으면 counterparty가 상대방이잖아요. 근데 잠재적인 상대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당근 그거 하러 갔어요. 갔는데 자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재적인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잠재적인 상대방과의 나와 full communication, 이렇게 완전한, 즉 약간 perfect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자 거래 속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is not possible, 불가능하다면 됐니? 그러면 불확신, 여러분 불확신성 이게 뭐예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에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어느 정도의 불신이 남아있을 것이다. 자, 봐봐요. 완전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됐어.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이 사람도 서로 교환을 하는데 찝찝해. 그 말은 뭐냐? 찝찝하다는 건 우리가 아마도 신뢰가 좀 떨어지고 불신이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갈 건데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Economy life 이렇게 되어져 있어. 경제생활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경제생활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 언제? 요때 어디냐면 중세시대 후반에요. 자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거래라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제생활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럴수록 어때? 여러분 여기서 또 need 보이시나요? 자 그럼 내가 또 체킹을 한번 해볼게. 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need to 부정사 여기 기억나시죠? 자 여기 보니까 또 뭐예요? 필요해. 자 보시면 필요. 뭐에 대한 필요? 더 완전하고 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는 뭡니까? 강조가 됩니다. 라고 되네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말은 뭐예요? 나 정확하고 쌤 자꾸 이렇게 바꾸네 그치? 정확하고 완전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언어는 필수적이야. 언어는 중요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라는 게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더 내릴게요. 자, 공유되어진 언어라고 하는데 이 공유되어진 언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언어는 어때야 돼? 널리 이해가 된다. 폭넓게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너도 알고 나도 이해가 되어지는 그때 그 공유된 언어, 명확하게 표현된 그 언어 있잖아. 근데 그 언어가요, 어때요? 용이하게 합니다. 뭐를요? 명확성, 즉 분명함을 좀 용이하게 한다. 이제 분명하게 해주니까 결국 뭐가 돼요? 불신이 아니라 신뢰가 생기고 상호 신뢰가 쌓이게 된다, 형성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국제무역에서는 이라고 나오죠. 국제무역에서요. 이용인데 뭐의 이용이에요? 또 봐봐. 정확하고 잘 표현이 되어진 언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하고 잘 표현되어진 그런 언어의 사용이 또 돕습니다. 뭐를 도와요? Translation, 통역의 과정을 도와서. 그래서 우리가 실크로드라는 게 있어. 그럼 우리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실크로드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거래를 해야 돼. 자, 그 only function, 자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여기 있는 error는요. 부정어가 같이 함께 쓰이지 않으면 어쨌든이라고 쓰여요. 그래서 어쨌든 실크로드는요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직 뭐 때문에 translator, 자 이제 번역을 해주는 그런 통역가들이 were always 항상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어디 이런 교환하는 요 시점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 언어가 달라. 그럼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이 통역가들이 이 사람들의 대화를 원만하게 도와주면서 그래서 이 언어는 어떤 언어야? 이 사람이 쓰는 언어는 널리 이해가 되고 명확하게 표현되는 언어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상호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경제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된다? 복잡해지면서 이런 언어는 더더욱 강조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내용 다 파악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제외하고 우리가 핵심 단어를 생각하면 그 핵심 단어는 뭐야? 언어. 근데 그 언어는 어떤 언어여야 돼?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 그럼 그 내용이 들어간 부분을 찾아서 가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언어가 강조된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말보다래요. 말이 중요한데 말보다 오히려 신뢰성이 있는 그런 상품을 가진 신뢰를 얻어라. 이 말은 뭐예요? 믿을 만한 상품을 가진 신뢰를 얻어라. 우리 말 얘기했으니까 요거 아니고요. 2번 갈게요. 자, linguistic. 여러분 이 단어가 말이란 뜻인 거 아세요? 언어의 란 뜻입니다. 언어의 precision,
정확성입니다. 언어가 정확해. 정확한 언어. 여기까지 너무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갔어. 뒤도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뒤를 보니까 a key, 열쇠래요. 어떤 열쇠? 성공적인 경제 transaction, 경제 거래. 그쵸. 우리 막 무역하고 중세시대에 점점 더 경제활동이 더 복잡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 요거 맞네. 성공적으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언어의 정확성. 딱 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3번, 4번, 5번을 간단하게 보면은 언어는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데 어려워.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었으니까 틀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더비더비 구문이죠. 그쵸?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세상이 복잡해진다. 언어 빠졌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5번에 봤을 때요. excessive가 뭐냐면 지나친이거든요. 과도한 신뢰입니다. 신뢰를 너무 과도하게 한 거죠. 자, 이 내용도 사실 맞지는 않죠.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역시 가장 큰 이유래요. 뭐에? mis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많이 신뢰해서 이런 내용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도 나왔고 언어도 나왔고 커뮤니케이션도 나왔지만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